언젠가는 현금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이 구매력의 50에서 80%를 잃는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한 번 대예언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쪽집게 가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레이 달리오는 또 서양은 매우 별로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2020년대,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내내 생산성이 낮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양은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무렵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금리는 0이라서 통화 정책은 먹히지 않고 부채는 벌써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퓰리즘, 내부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왜 워싱턴에서 이런 아이들이 막 거기 어디였냐? 이 캐피톨 여기 쳐들어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이런 게 보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식한 말로 부채와 통화 구조 조정을 통해서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반대로 동양은 매우 밝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일본은 동양에 있기는 하지만 그 선진국이기 때문에 서양 쪽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옛날부터 중국 예찬론자이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레이 달리오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자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169억 달러 정도거든요. 자, 이게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공이 몇 개인가? 그것도 사실 기억하기가 힘든데,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가 58,700명 정도예요. 이 정도만 돼도 한 소도시 규모 정도는 되는데, 자, 제가 이 169억 달러를 그 58,700으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3.2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할러님들의 순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평균 순 자산이 아마도 3.2억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추측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양반 자산이 58,700만 할러님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쵸?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대충 한번 운이 좋아가지고 이 돈을 모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번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차를 팔거나 마약을 팔아가지고 169억 달러를 번 게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해치 펀드, 그러니까 정말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하고 어디 이제서 돈을 뺄 것인가, 어느 나라의 어떤 주식, 채권, 환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169억 불을 모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씀은 일단 무조건 새겨 듣고 보는 겁니다. 그 후에 일단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듣기는 일단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동양은요 생산성이 빨리 증가를 하고 있고 장기 부채 사이클의 초기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있다. 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걸로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빈부 격차가 꽤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메이저 포인트는 신진 세력, 중국이 기존 세력, 미국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보면은 한 75%의 확률로 전쟁이 났다. 이런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죠. 물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다 같이 망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대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죠. 그쵸? 자, 그 레이 달리오는 또 초치는 얘기를 합니다. 부가 파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투자 입문, 안전자산이란 존재하는가라는 영상도 찍었는데 이 영상도 꼭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레이 달리오는 500년 동안 경제, 금융, 투자의 역사를 연구를 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선진국 정부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서 코로나 부양책을 만들고 거기다 돈을 갖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 선진국들의 부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채 구조조정, 통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좀 우아하게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돈을 찍어가지고 지금 있는 부채의 가치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이 뭐 부채가 뭐 10조 달러가 있어요. 뭐 20조 달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유발해가지고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 부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부채는 20조 불이 맞는데, 근데 그 20조 불의 실질 가치가 이제 돈을 막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500년 동안 역사를 연구해봤는데, 언젠가는 현금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이 구매력의 50에서 80%를 잃는다. 그런데 조만간 바로 이런 재수없는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벌써 채권과 현금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죠. 왜냐하면은 채권과 현금의 수익률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선진국들이 찍어내기 때문에 구매력이 더 급속도로 급감할 것이다. 이런 아주 굉장히 디프레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오는 것인가? 나 싫은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레이 달리오는 자산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Well diversified portfolio.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잘된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현금 수익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자산 배분도 중요한데 환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레이 달리오는 지금 미국, 유럽, 영국, 일본, 그러니까 기존 선진국들이 하도 많이 돈과 부채를 찍어내고 있고 동양 정부들은 덜 찍어낸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동양에는 이 사람이 지금 염두에 두는 건 중국이긴 한데 한국도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 특히 중국 이민 표현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저도 이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진지하게 중국 채권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마오츠에둥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쌍 공산주의자, 이런 아저씨가 이제 올라와 있는 이 돈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 뭐 근데 뭐 방법이 있나? 도대체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백테스트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인가? 사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 글로벌 주식이 떨어질 때 미국 채권은 늘 올라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중국 채권도 그런 파워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냐? 자,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는 해칭하지 않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뭐 브라질 채권을 사면은 이제 그 환 리스크를 해칭하고 그냥 그 브라질 채권의 그 가격만 이제 먹는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해칭을 안 하고 브라질 헤알화 플러스 채권 수익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해칭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달러화에 너무 많이 자산이 묶여있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영국 포트폴리오 올웨더, 이게 전부 다 달러 기반 포트폴리오인데 그럼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네. 내가 생각하는 거 싫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래 대한 현금이 무엇인가? 특히 선진국 현금, 지금 기축통화라는 뭐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 다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전략을 말을 했고요. 특히 선진국 장기 전략, 장기 투자 전략 매우 암울합니다. 제 길. 그러나 단기는 조금 다르죠. 특히 지금 돈과 신용이 지속가능 불가하게 흐르고 있어서 알파,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강조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로 레이 달리오가 3개를 들었거든요. 네, 멕시코 지금 자산 가치,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고 조금만이라도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여기 대박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일본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수십 년 동안에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을 가가지고 하이 사무라이 하면서 주식을 5개인가 6개 샀죠.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브라질도 멕시코와 지금 비슷한 시츄에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칭하지 않고 남자답게 그냥 헤알화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대인 한국 투자자들도 꽤 많죠. 요번에는 드디어 다시 기회가 오는 것인가? 따단 레이 달리오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에이, 불쌍한 것들, 내가 리딩 좀 해주나 끄떡끄떡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딩을 요번에 제대로 했습니다. 멕시코, 일본, 브라질을 찍어줬죠. 자, 요약. 정말 영국 포트폴리오, 얼웨더에 패러다임 교체가 필요한가? 안 그래도 저희 댓글에 미국 채권 이런 거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금리도 거의 0이고, 지금 최근에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화가 지금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 투자해도 됩니까?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댓글에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죠. 그냥 라이크만 누르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제가. 자, 저도 좀 깊은 고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김단태님의 조언도 좀 받아야겠네. 에휴. 야, 그리고 중국 채권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는가? 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진짜.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자산 배분도 중요하지만 환 배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멕시코, 일본, 브라질이 유망하다. 대충하지 말고 자산 플러스 환 베팅을 하라라는 말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이 테이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도국의 밸류에이션도 사실 조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2000년대는 개도국의 수익이 선진국보다 좋았고요. 2010년대는 반대였습니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 그리고 개도국들을 압도했죠. 저는 2020년대 다시 개도국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개도국에 크게 베팅을 하고 싶은 뭐 예언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작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뭐 매우 뛰어난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2020년대에는 개도국의 시대가 다시 올 거 아닌가. 물론 한국도 개도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참고로 제 모든 영상을 요약한 문서도 있고 할투 맵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 동의를 하시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